안녕하세요. 저는 SAP 디지털 이노베이션 오피스 팀에서 EIM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금동혁입니다. 저는 오늘 세션에서 여러분들에게 데이터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세션에서 제가 데이터 디스커버리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디스커버리 영역을 통해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과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영역으로도 처리하지 못하는 또한 데이터들의 많은 가공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SAP 데이터 인텔리전스에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들 데이터들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데이터들을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린 장표인데요.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들 데이터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이들 데이터 내에서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발굴해내고 그 데이터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가공 처리하는 부분이 오늘 세션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웹로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비정형 데이터와 같이 업무에 처리하기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데이터들을 SAP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들 데이터를 변형을 통해서 업무에 다룰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하는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어떤 SAP 데이터 인텔리전스의 파이프라인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후에 어떤 실제 라이브 세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다루고 변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 데이터 인텔리전스가 다른 타사에 비해서 차별화된 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데이터 탐색 그리고 데이터 통합 그리고 머신러닝을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어떤 단일 환경 내에서 이들 모든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오픈소스 기반의 이런 것들은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별로 어떤 스킬셋이 다르고 거기에 관련된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각자의 PC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자신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언어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변형하는 것들이 자신의 PC에만 있다라고 보니까 이 어떤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어떤 기업 내 자산화시키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자산화를 시키고 이를 통해서 어떤 공유를 한다라든지 어떤 기업 내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어떤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형태로 어떤 플로우 기반으로 어떤 웹 기반으로 제공이 되는 어떤 클라이언트 환경 내에서 어떤 플로우 기반으로 데이터의 흐름도를 처리를 하고 중간중간에 자신이 선호하는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언어를 통해서 변형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픈 소스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어떤 다양한 언어들을 이 SAP 데이터 인텔리전스 내에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자산화할 수 있고 기업 내에서는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나와 있는 게 이제 저희 워크플로우를 그린 형태인데요. 어떤 플로우 형태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어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다 놓고 이 오퍼레이터는 SAP에서 기본적으로 약 한 250여 가지 그리고 추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컨피규어를 통해서 취급하는 데이터를 연결한다라든지 변형 처리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중간에는 어떤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다 쉽게 어떤 데이터를 변형하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모듈 파이프라인들은 기업 내에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이것이 배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또한 여기를 어떤 고쳐서 다시 활용한다라든지 수정을 통해서 활용한다라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점점 더 발전된 어떤 파이프라인 형태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런 플로우 형태 기반으로 데이터를 프로세싱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SAP에서 이제 많이 이것도 사실 어떤 데이터라는 게 결국 사용을 하다 보면 패턴화 되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들이 SAP에서 미리 정의해 놓은 어떤 형태를 도식화 놓은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파이썬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여기를 가져다 놓고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컴피규어를 통해서 읽어야 되는 파일 위치를 변형해 준다라든지 여기 코드를 수정한다라든지를 통해서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나와 있는 예제는 R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예제가 하나가 있겠고요. 다음 예제는 그 하나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하나 데이터베이스 내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것. 그리고 다음은 그리고 오픈 API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템플릿. 그리고 다음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떤 정형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머지를 통해서 이들 데이터를 머지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단순히 그 데이터 인텔리전스 안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어떤 하드웨어에 있는 어떤 잡을 호출한다라든지 데이터 서비스 ETL 잡을 호출한다라든지 아니면 BW에 있는 프로세스 체인을 호출한다와 같은 어떤 워크플로우를 이 내에서 설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이 내에서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오늘을 사실 데모에서는 다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이따 데모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공되는 파이프라인이 이제 커넥션 관련돼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기 오퍼레이터들이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하드웨어에 있는 파일을 읽는다라든지 뭐 데이터 품질 그리고 머신러닝 뭐 스파크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를 컴피규어를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비정형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먼저 비주얼하거나 시각화하기를 위해서는 이들 데이터를 정형화시키는 변형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스크립트 랭귀지를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자체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별도의 그 SAP에서 만들어낸 언어가 아닌 것인 오픈에 기반을 둔 어떤 파이썬이라든지 R이라든지 자바라든지 그와 같은 랭귀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떤 시장에서 적용이 되는 어떤 다양한 어떤 최신 라이브러리 코드를 데이터 인텔리전스 내에 이식을 해서 여기서 이 코드들을 쉽게 파이프라인 내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나와 있는 예제는 어떤 정형 데이터의 변형 예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테이블 소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다가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새롭게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결과셋만 뽑아내서 매핑을 하고 이를 원하는 여기 나와 있는 예제는 어떤 다시 하나의 어떤 다시 저장하는 어떤 예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데이터 인텔리전스 내에서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기업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 인텔리전스에서는 어떤 두 개의 오퍼레이터를 가져다 놓는 어떤 작업인데요. 이 데이터를 어떤 시장에서 그런 오픈소스를 통해서 구현해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어떤 긴 소스 코드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소스 코드가 뭐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사용자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마다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를 재사용을 할 수가 있고 기업 내에 자산화할 수 있다라는 점이 어떤 파이프라인이 가진 어떤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데이터 인텔리전스에서 하둡이랑 클라우드 스토리지, DBMS, BW4와 같은 어떤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가 어떤 저장된 데이터에서 직접 처리되도록 어떤 푸시 다운 방식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워크플로우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원격의 사용자의 어떤 데이터 처리 잡을 호출하거나 직접 이를 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하둡, 하나, BW 그리고 ETL에 있는 작업 내역을 데이터 인텔리전스에서 어떤 순차적인 흐름을 통해서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체계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이 단순히 어떤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어떤 작업별로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관련된 작업에 어떤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당 작업에 대한 어떤 메모리라든지 CPU의 어떤 리소스 사용률과 그리고 상세 내용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워크플로우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어떤 타스크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행되고 있는 러닝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이 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데이터 인텔리전스 런치패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이터 인텔리전스의 각각의 기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각각의 타일들이 다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메타데이터 익스플로러라든지 커넥션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파이프라인 설계를 이 모델러라고 하는 타일 내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열해 드리자는 부분은 지금 여기 이런 형태로 지금 이거는 어떤 시나리오별 템플릿이라든지 뭐 이그젬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저장을 하고 터미널에 뿌리는지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어떤 이니셜 로드라든지 뭐 델타 로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많이 사용될 뻔만 한 것들은 SAP에 있는 내부 엔지니어들이 미리 다음과 같은 형태로 미리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오픈 API라고 해서 웹 서비스도 이 자체 내에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안에서 계속 러닝 상태로 있어서 어떤 서비스 콜을 받아서 관련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으로 처리된 결과를 보여주는 시나리오라든지를 요 내에서 수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이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퍼레이터는 보시면 여기 뭐 아밥에 관련된 거, 커넥티비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워크플로우 중에서 커넥티비티 굉장히 다 제가 나열하지 못할 만큼의 굉장히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이 여기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커넥션을 맺는다라든지 중간에 어떤 품질을 체크한다라든지 프로세싱을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라든지 뭐 파일 처리라든지 하둡과 관련된 처리라든지 이 데이터를 멀티플렉서를 통해서 분기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다양한 스크립트 언어들 R, 뭐 Go, 파이썬, 뭐 노드.js와 같은 언어들을 통해서 이들 언어를 이식을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하나에 대한 커넥션이라든지 그리고 SAP 인테그레이션에서 SAC
SAC와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머신러닝과 관련된 오퍼레이터들과 같은 다양한 것들, 여기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오퍼레이터들, 그리고 이런 유틸리티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여기 디테일이라고 나와 있으면 각각의 별도의 매뉴얼이 필요 없이 이 오퍼레이터가 하는 역할, 그리고 이그젬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관련 노트 정보라든지 뭐 여기 버저닝 정보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뉴피처, 그리고 여기서 받는 인풋에는 어떤 속성이 들어와야 되고 아웃풋에는 어떤 데이터가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매뉴얼 없이 여기에 대한 확인만으로 이것들의 각각의 기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픈 API 클라이언트는 이런 식으로 일단 영어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상세 내용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이들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어떤 시스템에 접근을 하실 때 접근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기능을 가져다 놓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이제 샘플로 잠깐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정의를 해놨는데 여기 리스트 파일이라고 해서 제가 이 중에서 이제 컨피규어 하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기 리스트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무슨 조정하는 부분 같은 게 있는데요. 그거를 누르면 지금 여기가 사실 제가 정의를 맺은 부분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 커넥션, 리스트 파일이라고 했는데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지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저희가 그 커넥션 정보에 연결된 데이터들을 이 안에서 가져다가 이 중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에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데모를 위해서 준비한 데이터가 지금 여기 프로덕트 리뷰라고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사실 제가 좀 더 보여드리겠는데 익스플로러 안에서 보면 이게 웹 기반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나왔죠. 지금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에서 DIML 그리고 TA 요거는 그냥 저장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약간 클라우드 스토리지다 보니까 약간 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어떤 가상으로 만든 어떤 특정 제품의 여기 제품 이게 TA1000번이라고 하는 제품의 어떤 웹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둡이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컬럼별로 컬럼에 대한 어떤 컬럼의 이름도 명확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C0, C1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뭐 3스타라든지 제품이 어떤 좋아요라든지 나빠요라든지 이런 평가가 아래와 같은 어떤 텍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어떤 하둡 내에 저장이 되어 있는 어떤 웹로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각각 별로 어떤 뭐 예를 들어 THT002도 그런 식의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 여기에 대한 뒤에는 텍스트 형태로 제품과 텍스트 타입만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가 여러 개 존재를 하고 있다. 이런 약간 가상의 데모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폴더 위치를 저장을 해주게 되면
그 폴더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여기 리커시브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그 데이터를 읽도록 정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구분자가 다음과 같은 필터링을 통해서 뒤에 텍스트로 끝나는 데이터만 읽어오겠다라고 하는 예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어떤 클라우드라든지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읽을 때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여기 와이어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별건 아니고 어떤 여기서 처리된 데이터가 데이터의 결과값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한 값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간단한 예니까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잠시 이게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컴파일링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장이 되고 그래서 웹 내에서는 읽어서 지금 각각의 위치별로 지금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에서 만들어진 날짜 그리고 그 파일이 존재하는 디렉토리명 그리고 그 파일의 사이즈 그리고 메시지라든지 메시지 배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시작되는 거는 잠깐 스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사실 좀 더 나아가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떤 텍스트 형태의 웹로그를 어떤 오픈소스 기반의 파이썬 기반의 감성 센티멘탈 분석을 통해서 이 리뷰가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나타내고자 하는 게 사실 제 목적이라고 이 데모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제가 미리 여기도 만들어 놓은 어떤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에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의 위치를 리스트화 시킨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를 통해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웹로그를 읽는 부분입니다. 그 웹로그 안에 그 저장되어 있는 웹로그 파일들을 읽어서 이 데이터를 어떤 메시지 형태로 변환을 하고 다시 이를 파이썬 내에 이 파이썬은 우리가 아는 그 파이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 내에 여기 코드를 삽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메시지로 받는 데이터를 파싱을 해서 그런 컬럼별로 스플릿을 한 후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스플릿 그 각각의 어떤 컬럼별로 라인별로 스플릿하는 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파이썬을 각각의 라인별로 쪼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여기 텍스트 블랍이라고 하는 텍스트 블랍은 사실 여기 텍스트 블랍 그 라이브러리를 이 데이터 인텔리전스 내에 미리 포팅을 시켜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뭐 해시 라이브러리라든지 제이슨이라든지 이런 파이썬에서 사용이 되는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미리 이 레파지토리 내에 레파지토리라고 하면 여기 내에 이제 저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덕커 파일 형태로 지금 저장을 해놨는데요. 지금 요 내에 이런 식으로 가져다 놔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뭐 그 나중에 이제 레파지토리에다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컬럼별로 쪼개가지고 어떤 컬럼별로 여기 ID, MD5, 랭스, 텍스트, 폴라리티, 서브젝트 뒷 부분이 사실 그 파이썬의 그 텍스트 블럭에서 어떤 감성 분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이런 것들을 쪼개서 아웃풋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네, 관련 부분이 여기 지금 태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안에 텍스트 블랍이라는 라이브러리와 펜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놨습니다. 여기다 그 각각의 사용되는 버전, 여기 지금 0.12 버전과 여기 버전도 다양한 라이브러리별로 버전을 가져다가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파이썬 처리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셋을 다시 그래서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이 데이터 시나리오의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관련 그 하나 클라이언트 오퍼레이터를 여기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 가져다 놓고 이거를 미리 제가 이제 구성을 해놨지만 다음과 같은 어디에다 저장을 할 것이며 저장이 될 때 사용될 테이블 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쭉 여기 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컬럼명에 대한 어떤 정의를 여기 지금 뭐 제이슨을 이용한다라든지 아니면 테이블 형태로 미리 디파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컬럼별로 어떤 프로덕트 아이디, MD5, 랭스, 텍스트, 그리고 폴라리티, 서브젝티비티를 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저장을 하고 그리고 완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끝내는 것이 어떤 이 시나리오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익스큐션을 하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약간 시간 관계상 뭐 제가 뭐 미리 지금 돌리지는 않겠는데 약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하나 클라우드 내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익스플로러 내에서 커넥션에서 지금 이번에는 지금 하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나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이제 접속 커넥션 부분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스키마 정보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스키마는 DI 데모라는 스키마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관련된 어떤 리뷰 데이터들이 이 안에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셋이 이런 식으로 아까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었다라면 이 데이터를 그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별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어떤 제품별로 모델별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거기에 대한 MD5와 랭스와 그리고 텍스트도 지금은 뭐 데모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감성 분석 결과 폴라리티와 서브젝티비티를 다음에 어떤 수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다음 나와 있는 이 예제가 데이터 인텔리전스에서 데이터를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든지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어떤 간략한 데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파이썬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셋을 저장할 수 있는 영역까지가 파이프라인에서 취급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데이터 인텔리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소개와 여기에 대한 어떤 간략한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장표에서 여기 메타데이터 관리 그리고 지금 여기 데이터 중간에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 처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디스커버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변경을 할 때는 어떤 파이썬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어떤 오픈소스도 데이터 인텔리전스에 인베이디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최신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어떤 기술들을 어떤 기업 내에 자산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 인텔리전스 내에서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떤 자산화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이런 데이터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렇게 친숙하지 못한 아직 그런 분들도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쉽게 가져다가 여기를 변경을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파이프라인이 가진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변경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뭐 배포를 한다라든지도 어떤 데이터 인텔리전스가 가지고 있는 영역 중인데, 이에 관련된 어떤 내용은 추후 다른 세션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어떤 소개시켜 드리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정적인 시간 안에 어떤 데이터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데모까지 보여드리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추후 저희에게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핸즈온 세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면 어떤 직접 어떤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세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찾아뵙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